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변압기 원리 1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개인 일이 있어가지고 강의 업로드가 늦어지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변압기 모델링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T형 변압기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상 변압기도 유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2라고 하면 우리 자, 이런 변압기를 어떤 변압기라고 하죠? 자, 감극성 변압기라고 합니다. 자, 이 감극성 변압기가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를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구성은 어떻게 될 거냐면 유도 결합 회로 변압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K는 1인 경우 자, 완전 결합이죠. 자, 이때 전압과 전류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케이스 2인 경우 유도 결합 회로에서 변압기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케이스 2인 경우 T형 변압기 등가 회로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 이상 변압기도 유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결합 개수가 1인 경우에 유도 결합 회로 변압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바로 주파수는 60Hz이며 자, F는 60Hz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 결합 회로의 인덕터 L1 자, L2는 각각 2.653mH, 10.61mH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이 친구가 갖는 자기 인덕턴스로 인한 유도성 리액턴스는 J 오메가 L1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친구는 J 2파이 F 곱하기 L1이 될 거고요. 자, 이 친구가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쭉 계산을 하면 J 1옴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 있는 요 친구 보이시죠? 얘는 J 오메가 L2가 되고요. 얘는 J 2파이 F L2가 돼요. 자, 얘네를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J 4옴을 갖는 유도성 리액턴스를 갖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상호 인덕턴스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는 공식은 자,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결합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L1과 L2에 각각 2.653, 10.61mH를 자, 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5.31mH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2파이 F를 곱한 다음 J를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J 2옴이 상호 인덕턴스로 인한 리액턴스가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감극성 변압기 구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자, 이런 변압기 철심에 권선이 자, 이런 식으로 감겨 있다. 얘가 바로 감극성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자, 좌측에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고요. 자, 우측은 전류가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좌측 권선에 앙페르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면 자속은 자, 이런 식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측 권선도 마찬가지예요. 앙페르 오른손 법칙을 적용을 하면 자속은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자,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자, 서로 상쇄시키는 방향이 되겠죠. 자, 이 친구가 플러스 값을 갖는지, 자, 이 친구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지, 자, 위상이 어떤지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어디에서 관심이 없죠? 자, 유도 결합 회로에서는 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앙페르 오른손 법칙을 적용했을 때 자속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자,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좌측, 우측 자속이 서로 상쇄하는 방향이므로 J 2파이 F 곱하기 M 요 친구 있죠. 얘네는 부호가 어떻게 정해진다? 자, 마이너스 부호로서 정해지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부호로 정해졌다는 말은
앙페르 오른손 법칙을 적용했을 때 자속이 서로 상쇄하는 방향이다 라는 거죠. 아주 단순합니다. 자, 그럼 유도 결합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유도 결합 회로라고 하는 것은 회로 이론에서 나온 관점입니다. 자, 회로 이론에서는 전압 방정식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변압기가 자화가 되는지, 자화 전류가 흐르는지, 아니면 철선 전류가 흐르는지,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때 전압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좌측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해요.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 수동 소자 부호는 자, 전류가 들어가는 곳을 플러스로 잡고요. 자, 나오는 곳을 마이너스로 잡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인덕터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곳이 플러스가 되고요. 나가는 곳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방향이 V1의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가 이런 식으로 자, 흐르기 때문에 자, 능동 소자에 있어서 마이너스 부호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4 각도는 0도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수동 소자인 저항에 있어서는 플러스 부호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2i1이 될 거고요. 전류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이 친구를 수동 소자 취급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V1이 돼요. 자, 그런데 V1을 구성하는 성분은 자기 인덕턴스로 구성된 성분이 있을 거고요. 상호 인덕턴스로 구성된 성분이 자, 있을 겁니다. 자, 자기 인덕턴스로 존재하는 것은 J 오메가 L1 I 1이 될 거고요. 자, 요 친구의 값이 아까 뭐라고 했었죠? 자, 1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자기 인덕턴스로 인한 전압은 자, JI1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J 오메가 M I2가 되는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친구는 마이너스 J 2I2가 돼요. 자, 왜냐? I2로 인한 자속이 여기에 있는 권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 회로 왼쪽 전압 방정식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얘네를 I1과 I2로 묶어주고 자, 상수는 우변으로 넘겨주면 자, 이런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우측 회로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죠. 그럼 인덕터는 수동 소자 취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관점을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유도 결합 회로에서. 그래야 분석하기가 용이해집니다. 플러스가 여기가 오게 되고 마이너스가 여기에 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항은 여기가 플러스, 자, 이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전압 방정식은 4i2 플러스 v2는 제로가 돼요. 자, 그럼 v2를 구성하는 것은 자기 인덕턴스로 인한 전압이 있을 거고요. 상호 인덕턴스로 인한 전압이 있을 겁니다. 자기 인덕턴스로 인한 전압은 J 오메가 L2 I2가 될 거고요. J 오메가 L2는 J4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J4 I2가 되고 상호 인덕턴스의 부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부호가 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J 오메가 M I1은 마이너스 J2 I1이 돼요. 따라서 얘랑 더한 것이 바로 요 친구가 됩니다. 자, 얘는 저항으로 인한 전압 강화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측 회로에 있어서 전압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게 되고요. 자, I1과 I2로 묶어주고 상수는 우변으로 넘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식은 이런 식으로 자, 예쁘게 묶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유도 결합 회로 여기까지 식을 세울 줄 아시면 거의 모든 건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도 결합 회로는 자화 전류가 존재하지 않아서
전기기기 변압기와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인덕터를 무조건 수동소자 취급해서 전압 방정식을 세워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전류는 자화 전류가 아닌 부하 전류의 일종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계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저희가 세운 전압 방정식 두 개를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자, 이렇게 표현 가능하고요. 자, 크라머 공식을 사용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크라머 공식을 사용하면 I1은 9.41, 자, 각도는 마이너스 11.31도를 갖게 되고요. 자, I2는 크기는 3.33, 각도는 33.69도를 갖게 됩니다. 자, 결합계수 K가 1이다라고 했을 때 전류의 위상 차이는 0도 혹은 180도의 위상 차이를 갖지 않고 약간 지저분한 위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전기기기에서 배우는 변압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기에서 배우는 변압기예요. 자, 전기기기에서는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렀을 때 자속이 이렇게 돼서 서로 완벽하게 상쇄가 된다라고 배웁니다. 자, 허나 유도 결합 회로에서는 자, 이 두 친구가 그림상으로는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의 부호가 자, 마이너스가 되고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이런 값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잘 파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실제와 가까운 것은 자, 전기기기에서 다루는 변압기이므로 유도 결합 회로에서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은 전압 방정식을 사용해서 나온 값일 뿐이지 자, 실제와는 관계가 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각 전류의 위상이 달라서 철심 내에서 자속이 100% 상쇄되는 것을 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자, 전기기기에서 혹은 이상 변압기에서는 자, 부하 전류로 인한 자속이 100% 상쇄가 된다라고 배웁니다. 허나 유도 결합 회로는 자, 회로 이론이라는 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결합 계수가 1이다 할지라도 자, 이렇게 100% 상쇄되는 과정을 자, 보시기가 힘들어요. 자, 요 점을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도 결합 회로는 자화 전류가 존재하지 않아서 전기기기 변압기와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단지 회로 해석을 위한 챕터이지 유도 결합 회로로 실제 변압기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 반드시 숙지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V1과 V2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K는 1일 때, 즉 완전 결합을 가정하는 경우에 V1과 V2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V1을 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6.653, 각도는 33.64도를 갖게 되고요. 자, V2 같은 경우 자, 크기는 13.31, 각도는 213.64도를 갖게 돼요. 자, 그 말은 즉슨 이 둘의 차이가 180도 위상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결합계수 K가 1인 경우에 자, 전류의 위상 차이는 어떻습니까? 자, 0도 혹은 180도를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허나 V1과 V2는 0도 혹은 180도의 위상 차이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간혹 이제 대학교 한 2학년 한 2학기쯤 이제 되죠. 그러면은 이제 회로이론 2 같은 거를 이제 학습을 하는데 회로이론 문제를 풀다가 V1과 V2가 위상 차이가 0도 혹은 180도가 나니까 우리 전기기기에서 어떻게 배웁니까? 자, 전압과 전류의 부하의 위상 차이가 0도 혹은 180도가 거의 다 나죠. 따라서 회로 이론에서도 자, 얘네가 K는 1일 때 이런 식으로 위상 차이를 가지니까 얘네 또한 0도 혹은 180도의 위상 차이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요 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실제 변압기와 자, 유도 결합 회로에서 전압 방정식을 세워 가지고 푸는 건 차이가 있어요. 원래 전기기기에서 다루는 변압기가 자, 여기에서 배우는 전압 방정식 있죠. 이거 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그런데 전기기기에 나오는 변압기에 너무 자,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얘네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얘네가 진짜 단순한 거죠. 회로이론에서 배우는 게. 그리고 좀 더 복잡한 가정들 있죠. 자화전류, 철선, 여자전류 등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했을 때 보는 것이 바로 전기기기에 있어서 변압기이기 때문에 현실과 더 잘 맞아떨어지는 것은 바로 전기기기에서 배우는 친구들이다라는 거죠. 잘 숙지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도 결합 회로에서 변압기 모델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1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J-오메가 L1I1이 되고요. 마이너스 J-오메가 MI2가 된다. 자, 부호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제가 앞에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V2 같은 경우 J-오메가 L2I2 마이너스 J-오메가 MI1이 되고, 자, 부호는 역시 마이너스 부호를 갖게 됩니다. 자, 전류 I1이 흘러서 1번 권선에 플러스 J 오메가 L1 I1의 역기전력을 만들어내고요. 자, 반대편 권선에 자, 전류가 흘러서 자속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자속이 1번 권선에 영향을 줄 거예요. 자, 이러한 영향으로 1번 권선에는 마이너스 J 오메가 MI2라는 역기전력이 형성이 돼서 얘네를 더하니까 V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측도 마찬가지죠. 자, I2가 흘러서 자기 권선에다가 자, 전압을 만들어내요. 자, 이 전압을 J 오메가 L2I2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전류 I1이 흘러서 자속이 나오고, 자, 이 자속은 자, 우측 권선에 쇄교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영향으로 마이너스 J 오메가 MI1의 역기전력을 만들게 돼요. 자, 따라서 V2는 이 두 친구를 더해 가지고 V2의 구성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더했더니 이렇게 되고 더했더니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동 규약 보호에 의해서 수동 소자 보호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를 때 자, 이곳이 플러스 보호가 되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자, 여기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사실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의 보호 파악은 자,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좌측에서는 좌속이 이렇게 나오고 자, 우측에서는 좌속이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회로 이론 유도 결합 회로에서는 이 두 친구의 단순한 방향만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방향이 서로 상쇄가 되는 방향이므로 마이너스 보호를 갖게 된다라는 사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상호 인덕턴스의 보호는 플러스가 된다라고 했는데 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T형 변압기 등가회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T형 변압기 등가회로는 어떻게 만드냐?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요러한 식 있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얘네를 변형을 해야 되는데, 자, L1에다가 마이너스 M만 차감을 해주시면 돼요. 자, 케이스 3번이나 케이스 4에서도 동일합니다. 자,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L2에다가 마이너스 M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들을 조정하면 자, 모든 게 끝납니다. 자, J 오메가 M에다가 I1 마이너스 I2를 하면 되고요. 자, 여기는 J 오메가 M에다가 I2 마이너스 I1을 하면 얘네랑 동일해져요. 그리고 요 친구랑 요 친구가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좌측은 L1-M이 되고요. 자, 우측은 L2-M이 돼요. 그 다음 상호 인덕턴스는 M이 됩니다. 그리고 I1의 전류는 이렇게 되고 I2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I1이 이렇게 흘렀을 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자, 이곳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I1이 플러스랑 먼저 만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 I1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J 오메가 MI1이 되는 거죠. 그런데 I2가 이런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I1에다가 마이너스 I2가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우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은 I2가 이런 식으로 흐르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j 오메가 L2-m I2가 되고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j 오메가 m I2인데, 자, I1이 반대 방향으로 차감이 되죠. 그래서 I2에다가 마이너스 I1을 해주시면 자, 끝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구하는 것도 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T형 등가 회로는 실제 변압기 등가 회로랑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당연하죠. 단순하게 유도 결합 회로에서 T형 등가 회로로 바꿨다 뿐이지 실제 변압기 회로랑은 자, 당연히 관계가 좀 멀겠죠. 자, 그 다음 T형 등가 회로는 유도 결합 회로에서 파생된 등가 회로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같은 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T형 등가 회로는 이상 변압기를 가정할 시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상 변압기를 하면 자, 투자율이 무한대예요. 자, 투자율이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L1, L2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가 무한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자, 정의가 안 되죠. 자, 얘네도 정의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T형 변압기 등가 회로에서 이상 변압기는 자, 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상 변압기를 과연 어떻게 유도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 변압기는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의 값이 자, 무한대이며 자, 누설분이 존재하지 않고 자, K는 1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K는 1이기 때문에 V1 V2의 위상 차이는 0도 혹은 180도의 위상 차이를 갖게 돼요. 자, 당연히 철심의 투자율은 무한대가 되겠죠. 자, 그럼 V1, V2의 전압 방정식을 한번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자, 좌변과 우변에 각각 더하게 되면 이 식이 나오게 되고요. 자, I2는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I2를 여기에 쏙 집어넣게 되면 자, V1은 이런 식으로 전압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얘네를 계산하면 얘네가 되고요. 자, 계산을 하면 얘네가 되고 자, 여기까지 오게 돼요. 자, 그럼 얘네랑 얘네랑 자, 약분이 되고 자, 요 친구가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L1, L2, V2 자, 분모에는 L2가 오게 돼요. 자, 얘네는 마이너스 루트 L1 자, 분모는 루트 L2가 되고 V2가 자, V1이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말은 즉슨 마이너스 루트 L1, L2는 V1, V2가 돼요. 자, 여기에서 L1과 L2는 각각 자기 권선의 제곱의 비례를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V1과 V2의 전압 위상 차이는 180도를 갖게 돼요. 따라서 V1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V2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뭔지 자세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권선 전압을 100이라고 잡으면 자, 여기도 100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자, 0, 여기는 0 이렇게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전압을 측정할 때 이런 식으로 측정하면 100-0가 되기 때문에 100이죠. 자, 전압을 이런 식으로 측정하면 0-10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이 돼요. 자, 위상이 반대가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0도 혹은 180도의 위상 차이를 갖는 것은 자, K는 1이다 라는 가정만 있으면 항상 성립을 하고요. 자, 이상 변압기는 또 어떤 가정이 들어가냐? V1과 I1의 곱은 I2와 I2의 곱과 같다라는 겁니다. 즉, 전력이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고스란히 전달된다라는 뜻이 돼요. 따라서 얘네를 다시 한번 바꿔 써보면 V1, V2는 I2, I1이 돼요. 자, 얘네가 0도 혹은 180도의 위상을 가지면 당연히 얘네도 0도 혹은 180도의 위상을 갖게 되겠죠. 자, 따라서 A 값이 1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I1이 이런 식으로 흘렀을 때 자속이 이렇게 가겠죠. 자, 우측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속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요 친구랑 요 친구는 100% 상쇄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 변압기에서요. 자, I1이 100이고요.
I2가 100일 때, 자, 자속의 값도 플러스 100, 플러스 100이겠죠. 자, 방향이 반대이므로 어떻게 된다? 자, 상쇄가 되겠죠. 따라서 이상 변압기에서 부하 전류로 인한 자속은 항상 상쇄가 돼서 없어집니다. 자, 또한 더불어서 전기기기에서 배우는 실제 변압기 있죠. 자, 이상 변압기뿐만 아니라 실제 변압기도 부하 전류로 인한 자속은 항상 서로 100% 상쇄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토요일 정도에 삼상 단락 전류 시종수 구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